안녕하세요, YC 리뷰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삼성의 무선 이어폰 기어 아이콘 X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과도기를 겪다가 이제는 확실히 버즈라는 네이밍과 모델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았고 전작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느낌이라 에어팟 1세대에서 2세대로 나왔었던 것처럼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더욱이 이미 노캔 기능이 탑재된 다음 세대 버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출시돼서 또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더라도 또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실사용 후기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아이폰과의 매칭이 얼마나 괜찮은지, 갤럭시와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전작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안에는 이어폰 크레들이 있고요. 박스에는 C타입 충전 케이블과 추가 이어팁과 윙팁이 있습니다. 보통 윙팁 같은 경우는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버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윙팁이 착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윙팁이 있는 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착용이 됩니다.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크레들이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예쁘게 느껴지는데요.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 그 반짝거리는 그 재질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블루 색상이 이번에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좀만 시간이 흐르면 역시 진리의 화이트 아니겠습니까? 에어팟 프로 크레들 같은 경우는 기스에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제가 프로를 사고 한 일주일 정도 케이스 없이 다녔었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기스가 상당합니다. 이게 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얻은 그 상처들입니다. 그렇지만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만큼 그렇게 기스에 취약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지문이 좀 상당히 묻어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상이라서 크게 막 티가 나진 않지만 블랙 같은 경우는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LED 인디케이터고요. 뒷면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힌지가 프리스탑 힌지로 보여집니다. 열었을 때 딱 멈춰주는 이 힌지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유닛을 보면 전작 버즈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죠. 심지어 크레드를 바꿔 껴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터치부고요. 마이크가 전작에 비해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3개가 되었는데요. 이쪽 상단부 하나와 밑에 하나, 바깥쪽에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이너 마이크까지 해서 총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통화 품질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또한 주변 소리 듣기 역시 좀 향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윙팁이고요. 실리콘 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용샷입니다. 버즈를 착용할 때는 이 윙팁이 귓바퀴 쪽에 걸리게끔 살짝 돌려서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대로 착용을 하셔야 소리가 새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고요. 역시나 윙팁이 귓바퀴에 잘 장착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앞 같은 경우는 다른 커널형 코드리스 이어폰과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요. 주변 소리 듣기를 활용하게 되신다면 에어팟 프로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함이 조금 덜하게 느껴집니다.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어폰 유닛만 사용했을 때 한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전 크레들까지 2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할 때는 한 3분 정도 충전으로 1시간 정도의 재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버즈 플러스에서 달라진 스펙은 마이크 개수가 1개 더 늘어난 건데요.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마이크가 늘어났습니다. 통화 품질에 있어서는 콩나물 모양의 그런 이어폰이 아닌 이상 사실 좀 통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마이크 개수를 늘리고 통화 시 내 목소리 듣기 설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조용한 방에서는 어떤 코드리스나 음질이 괜찮던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어떤가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페 소음을 켜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큰 볼륨으로 카페 소음이 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소음에서 통화 품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카페 소음일 때 말소리는 이 정도로 들려집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카페 소음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고요. 이제 아이폰과의 호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점은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을 아이폰에서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어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어팟도 갤럭시 폰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포스터치 외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100% 활용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우선 페어링을 보면 뚜껑을 열었을 때 갤럭시 폰에서는 버즈 플러스의 애니메이션이 뜨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에서 페어링이 될 때는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른 그런 코드리스 이어폰을 페어링할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페어링을 하고요. 어플에서 봤을 때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상관없이 이어폰과 충전 크레들의 배터리 잔량을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와 EQ 그리고 터치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소리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웠던 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대략 2단계에서 사용했을 때 무난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고 3단계를 이용하게 되면 약간 제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셀프 ASMR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약간 소리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왜곡된 소리는 있습니다. 무전기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같은 경우는 참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밖에서 바람이 불 때 사용하게 되면 그 바람 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귀에 계속 훅훅훅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귀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좀 이동하면서 듣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를 킨 상태에서 약간 이어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마이크 부분이 꼭 손에 닿기 때문에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 같은 경우는 음식을 시키거나 계산을 할 때 이럴 때만 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거의 사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EQ 같은 경우는 기본을 포함 6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일반, 저음이 강조된, 그리고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이 강조된 이런 총 6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저음이 강조된이나 고음이 강조된 같은 경우는 너무 부스터된 느낌이라서 사실상 좀 좋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가장 기본이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풍성한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풍성한으로 설정하게 되면 일반으로 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공간감을 좀 더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듣기 심심하신 분들은 풍성한 모드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2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되는데요. 저음역대의 우퍼와 고음역의 트위터가 나뉘어져서 중고역을 나눠서 표현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들었을 때 악기의 분리도가 괜찮게 들려집니다.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플랫한 사운드로 유명한 AKG사에서 튜닝을 했는데요. 중고음역대의 엄청난 그런 강조보다는 아무래도 밸런스에 훨씬 더 신경을 쓴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연주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다 보니까 리린나우의 리오 펑크나 그리고 타워 오브 파워의 디기논 제임스 브라운 이런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 이런 악기들이 강조된 음악들을 좀 많이 들어봤을 때 저음의 표현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분리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악기의 소리 하나하나가 밸런스에 맞춰서 잘 들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Q도 갤럭시 폰과 아이폰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터치패드 설정 같은 경우도 어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똑같고요. 이제 왼쪽 오른쪽 길게 누르고 있음에서 음성 명령이나 주변 소리 듣기 혹은 이제 음량 조절 이렇게 3가지 중에 2가지를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험실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실험실에 보면 이어버드 가장자리 2번 두드리기가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2번 톡톡 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이 올라가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이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 모드를 하게 되면 아까 주변 소리 듣기에서 3단계라고 있었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4단계까지 더 크게까지 듣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4단계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과 갤럭시 폰 여태까지는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딱 하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게임 모드인데요.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지원하는 SSC 코덱에서만 게임 모드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임 모드를 사용했을 시에는 80ms 정도까지 지연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FPS 게임이나 리듬 게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이턴시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실이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유저로서 많은 걸 바랄 순 없지만 괜찮은 기능들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폰과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사용해보면서 에어팟을 갤럭시 폰에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 호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살짝 대인배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전작 대비 가격을 한 2만원 정도 올리면서 음질과 통풍 그리고 배터리 타임, 앱 기능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어팟 1세대에서 2세대가 나왔을 때 뭐가 달라졌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처럼 갤럭시 버즈를 구입하지 않고 버즈 플러스가 첫 경험이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2세대가 언제 나와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빨리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